나 떨고 있니? 오늘 제목입니다. 나 떨고 있니? 이재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지금 나 떨고 있니? 이 말이 가장 적절한 말 같습니다. 얼마나 영수회담에 목매어서 노래를 불렀었습니까? 작년에만 해도 무려 8차례나. 이 정도면은 짝사랑도 보통 아주 깊은 짝사랑 아니겠습니까? 왜 이재명은 윤석열에 대해서 꼭 만나자고 했을까? 지금도 사법 리스크가 자신의 목까지 차오르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작년에는 어떠했었습니까? 이재명이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윤석열과 만나는 자리에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법원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올해도 급하기는 매 한 가지 급합니다. 오죽하면은 전당대회 그 기간 가운데 이재명은 아무 타이틀도 없는 데에 영수회담 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왜 그래야 했을까? 윤석열이 김경수를 복권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되니 몸이 달아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앞뒤 재고 자시할 것이 없이 영수회담이 된다면 아주 좋겠지만 찬밥 더운밥 가릴 그런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꿩 대신 닭이다라는 속담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정말 지금은 다급해졌습니다. 꿩이 꼭 필요한데 없어서 닭으로 대신했다라는 그 말이 꿩 대신 닭이라는 우리의 속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물건이 꼭 이것인데 그것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하겠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꽁 대신 닭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끝내자마자 지난 월요일이죠. 19일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한동훈, 이재명 양당의 대표가 민생을 찾자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다급한 사람이 한동훈일까 아니면은 이재명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재명이 참으로 급하기는 급하구나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경수의 복권설 자체가 이재명 일극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단초가 되는 것이죠. 민주당이 분열할 수 있는 단초를 윤석열이 제공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한 달 남겨놓고 늑장 꼼수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재명으로 볼 때에는 자기의 재판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김명수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법부에 쫄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김경수까지 사면에서 복권까지 완전히 이루어주게 된다면은 정말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 김경수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저질이고 악질이고 있어서는 안 될 파렴치한 그런 정치범인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까지 시켜주게 되니까 이재명으로 볼 때에는 또 하나의 혹을 붙여놓은 것, 혹 정도가 아니지요. 일극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민주당이 분열 상태까지 올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자신은 다음 달에 재판 결과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김용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무현의 적통을 받았다. 친노 그리고 친문이 지금
말은 못하고 있지만 이재명 체제 아래에서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김경수의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아무튼 적통의 김경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의 고차 방정식에 이재명이 속수무책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어도 실패를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한동훈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하여 민생을 위해서 여야 대표가 만남을 갖는다. 이렇게 언론에 대서특필하면서 PR을 했었는데 그러나 정작 만남이 되리라 희망을 갖고서 긍정적으로 쏜 언론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야 점점점 이제 비로소 만나게 된다. 늦었지만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 또는 협치의 시장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그런 기사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에서는 거의 모든 언론들이 한 줄기의 그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그래도 협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전초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적인 면을 언론은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25일 일요일인가요? 영수회담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대표회담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양쪽의 실무진들이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의제를 논하자. 그런데 벽에 부딪힌 것이죠. 머리를 맞대놓고 지금 정도라면은 아주 바쁘게 의제 선정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연 이틀 동안 만남이 불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생중계를 하자. 이것이 국민의힘 쪽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그것은 좀 껄끄럽다 해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무진의 만남 자체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불발로 끝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언론으로 볼 때에는 양 대표의 만남 자체가 커다란 뉴스거리지요. 최고의 기사거리인데 아니 코앞에서 양당의 실무진이 바삐 논의를 해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서 양당은 자신들의 최대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야 하는데 19일 전격 발표를 해놓고 나서도 이틀 동안 손을 놓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과 이재명 대표가 회동을 앞두고 일단은 실무진이 만나기로 했었는데 한 대표 측이 제안한 회담 생중계를 두고 양당이 갈등을 빚은 여파로 해석이 된다. 구체적인 회담 방식과 의제를 다룰 협상은 지연되고 그러니까 제가 강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날도 생중계 관련 공방만 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화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오늘 시간이 안 맞는다. 양당 대표 비서실장 간 진행하려고 한다면은 실무 협상이 열려야 하는데 열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대표 측이 언론을 통해서 회담 생중계 제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갈등이 확산이 되면서 전날에 이어서 어제도 협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중계 여부를 둘러싼 설전은 어제도 계속됐는데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겠는가. 논의 과정을 국민들이 보는 그 과정이 불쾌한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좋은 일 아니겠는가. 민주당도 이 논의 과정을 국민들이 일일이 다 알게 된다라면은 민주당이 손해볼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좋은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박정하 실장이 언론을 통해서 대표 회담을 생중계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을 두고서 민주당은 한마디로 불쾌하다. 직접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생중계 방송을 재차 제안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 표시를 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반박을 하지요. 먼저 박정화가 얘기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의 과거 발언을 꺼내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지난해 6월 이 대표는 그 당시에는 김기현 체제로 이루어졌었죠. 당 대표가 김기현 체제였었는데 비공개 만남을 김기현이 제안했을 때에 이재명이 한 말이 바로 이것 아니겠는가. 공개 정책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공개 정책 대안을 요구했던 것이 이재명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비공개로 만나서 노력하는 척 하는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작년 김기현 체제 때의 이재명 대표와 지금 새롭게 80%가 넘는 지난번에도 뭐 77%인가요? 압도적으로 당 대표가 됐던 이재명이 이번에도 90% 기록을 깨지 못했지만 절대 다수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데 작년 이재명과 올해의 이재명은 다른 사람인가? 뼈아픈 지적을 곽규택이 지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곽규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기현은 만만하게 보이니까 공개하자. 김기현은 내가 소나기다 넣고 흔들 수가 있어. 자신 있게 김기현을 공략하지만 한동훈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스스로 한동훈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수를 꽂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의 권한이 없어서 생중계 제한 의도를 내세운 것 아니겠는가. 권한이 없는데 그래도 생중계를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빠지지 않는 전현희. 전현희가 이번에 최고위원이 됐지요. 여야 대표 회담 성과를 낼 아무 권한도 없는 무력한 대표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대국민
보여주기식 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절하하면서 전현희는 한동훈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서의 자신이 없고 자산이 없고,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없고, 대선 후보로서 자산이 있기 때문에 TV 토론에 나가면은 이재명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참 어렵게 표현하네요. 쉽게 간단하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돌려막기식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것,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김민석이 자체도 전현희와 똑같이 대국민 보여주기식 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여야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끼어듭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으로 한동훈 대표 쪽에서 생중계를 요청하는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은 협상의 기본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상현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윤상현이 당 대표가 돼서는 안 될 이유가, 물론 지난번에 4명이 나와서 당 대표 도전에 나섰지만은 누가 윤상현이 당 대표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눈꼽만한 가능성도 있었습니까? 그저 자기 몸값, 이름값을 알리기 위해서 윤상현은 당 대표 후보로 나섰는데, 저는 5선의 의원이다 그러는 가치보다는 그냥 지역구에서 의원이나 계속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혀 영향가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윤상현, 그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왜 한동훈이 생중계를 고집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생중계 방송, 생중계를 고집할까요? 저는 국민들에게 여야의 대표의 만남이 국민들에게 확실함을 심어주기 위한 고차원적인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의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생방송, 생중계를 통해서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겠다. 이재명 하면은 앞에서 얘기하고 돌아서서는 딴소리하는 사람이 이재명인데, 공개 대화, 공개 토론의 장에서 어떤 의제 갖고 논의하든 간에 밀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재명으로서는 그만큼 제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노리는 것이 한동훈이지, 자기 자신을 TV에, 언론에 알리기 위해서 생중계를 요청한 것은 결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국민에게 전체를 까발리고 보여주자 하는 것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양쪽의 입들의 주장을 바라보면서 한동훈 장관 시절의 그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만나서 국정질의 상임위에서 얼마나 공격해 댔었습니까? 그런데 무참하게 얻어맞고 깨지고 터져도 기를 쓰고 국정질의에 나서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 아니었었습니까?
어느 누구 단 한 명이라도 한동훈을 제압했다, 한동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런 기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볼성사납게 얻어맞고 터졌어도 한동훈에게 얻어맞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맹렬하게 돌진하는 모습, 그것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겁없이 한동훈에게 달려들고 대들었던 의원들이 한둘입니까? 박건배, 김남국이, 최강욱이, 하여튼 일일이 표현 다 할 수가 없었죠. 고민정의까지 뭐 입 달린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다 한두 번씩은 한동훈에게 국정 질의하면서 언론에 나오기를 바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꿩 대신 닭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윤석열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그런 상대입니다. 윤석열 뚝심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한동훈은 더 완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허점이라고는 이미 장관 시절에 민주당이 그렇게 공략을 했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무너뜨리질 못했던 그런 민주당 의원들인데, 이재명의 그 속마음은 어떨까요? 윤석열에게 만나 달라고 8차례 작년에만 그랬는데 감감무소식이었고, 이제 윤석열을 만나기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한동훈을 택해야 하는데, 이 한동훈이 윤석열보다도 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당 대표로서의 민생을 챙기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기 머리가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죠. 오죽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이 김기현 때의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이 다른 사람인가? 그 치욕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도 말을 바꾸고 자기 스스로 한 말을 돌아서서는 부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재명인데, 아니 공개된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직설적으로 물어보고 거기에 답을 못한다면은 승패는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방송 생중계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민생을 위한 당 대표들끼리의 만남이다. 그보다도 더 큰 명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밀실 회담이라도 해야 민주당은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건 자체를 그래 의제 갖고 다퉈야지, 아니 생중계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갖고 논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구태한 그런 주장입니까? 참으로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나 떨고 있니, 윤석열을 그렇게 만나자고 애원했었는데 윤석열 만나지 못하고 꿩 대신 닭이라도 한동훈을 만나려고 하지만은 한동훈은 사실은 윤석열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으로 볼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날짜는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5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22일 아닙니까? 사흘 남겨놓고 있는데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영수회담이 아닌 당대표 회담. 국민들은 아주 흥미진진한 것이죠. 대승적 차원에서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는 생방송이든 녹화방송이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